네, 안녕하세요. 이번 제조 분야 최적의 라그 활용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퍼블릭 AI 김도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웨비나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제조업에서 어떻게 라그 기반 LMM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대략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웨비나 이후에는 설문조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퍼블릭 AI의 김도영 책임이고요. 저희 회사 퍼블릭 AI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SI 개발 회사입니다. 이런 솔루션 SI 개발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 및 실증, 즉 POC도 같이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 진행 이전에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틀에 맞춰진, 좀 틀이 짜여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는 단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단일 솔루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사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및 구축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사원 약 33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회사는 서초역하고 교대역 중간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퍼블릭 AI는 2018년 8월에 설립을 해서 2019년 2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정부 과제 또는 민간 기업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를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하고 올해 2023년과 2024년과 그리고 내년도 2025년도에는 보고 계시는 3가지 서비스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그리고 LMM, 라그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 장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저희 회사 주요 기술은 자체 MLOps 솔루션인 인프입니다. 인프는 AI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약자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배포까지 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플랫폼 자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논코드 기반의 정말 간단한 UI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작업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는 플랫폼 안에는 요새 핫한 라그나 SLMM 모델의 학습이나 기존에 있는 상용 LMM 모델,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브X나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모델과의 연계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하고 이제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솔루션의 목표는 비개발자도 AI 서비스를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뿐만 아니라 AI 서비스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지원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하고 GPU와 같은 좀 고성능 자원들의 인프라 자동 연동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회사가 개발한 LMM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회계 관련 질의회신 전문가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언어 모델이 들어간 서비스고요. 기존에 질의하는 사람이 회계사에게 회계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기존의 회계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문헌이나 법령을 직접 찾아서 답변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시간이나 금액 같은 비용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라그라고 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질의 답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좀 더 보다 높은 정확도의 답변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학습 모델로는 저희가 사내 전문가 질의응답 데이터를 학습을 직접 시켰고요. 하고 이런 LMM 시스템도 있고 저희가 국세청 AICC 전화상담 지원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과 동일하게 상담사가 AICC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할 때 답변할 때 매뉴얼이나 상담사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을 제공을 해드렸다면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는 앞에 있는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브X라고 하는 LMM 모델과의 연동을 통해서 세법 기준에 기반한 답변을 저희가 인공지능이 제공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POC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LMM 시스템은 저희가 코트라라고 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하는 공기관과 진행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코트라와 라그 기반 무역투자 GPT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고 2025년 1월쯤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이 시스템은 리포트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트라의 무역관 분들께서 직접 작성하신 리포트에 있는 무역 정보, 투자 정보, 해외 인증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해주는 챗봇 서비스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 기술은 추천 시스템인데요. 아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나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아마 익숙하신 기술이실 거예요. 그래서 추천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시스템 엔진은 사용자 행동 결정에 직접적, 조금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접속 로그라든지 구매 이력 또는 팔로우하고 있는 목록 등이 되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추천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단순히 솔루션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 및 구축부터 인공지능 추천 알고리즘 개발까지 좀 일련의 과정을 모두 구축을 한 경험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은 영상 처리 기술입니다. 영상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분류, 탐지, 분할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퍼블릭 AI의 영상 처리 시스템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소형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하죠. 이런 소형 디바이스에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와 같은 서버 설치형 시스템에 저희 솔루션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API 형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저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크게 영상 분류, 영상 탐지, 그리고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영상 분할 기술을 저희는 엔드투엔드로 데이터 구축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까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은 신호 및 로그 빅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플랫폼 구축인데요.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도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행동 로그라든지 네트워크 신호라든지 시스템 로그라든지 이러한 좀 대용량의 시계열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 그리고 파싱, 검색, 그리고 분석 시스템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립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상 탐지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하고 그래프DB라고 하는 새로운 DB를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좀 인사이트를 주는 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실제로 저희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차량 신호 수집 장치이고요. 그래서 수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신호와 로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관리도 가능하도록 저희는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그래프DB 기반 네트워크 분석 플랫폼 구축 경험도 좀 많은데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 있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일자리 추천 시스템에 이제 단어 기반으로 유사한 문서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유저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지식 기반 그래프DB 기반 검색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대검찰청과 함께한 그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면서 그래프DB를 통해서 그래프 관계 분석 시스템과 관계 기반 추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강점은요, 요새 굉장히 핫하죠. 초거대 AI 같은 이런 LMM 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제공을 해줍니다.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는 인프라 구축부터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 구현 또는 API 연동부터 UI, UX 화면 개발까지 저희는 이제 사전에 AI 특화 컨설팅 및 설계를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관계없이 저희는 필요한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기술팀은 기술 분야에 대한 빈틈없는 인공지능 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 추천 시스템, 신호 데이터 등을 사용해서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도메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데이터에 알맞는 최신 논문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 및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기술팀의 모토는 기술은 융합에서 창조되며 경험에서 견고해집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미지 처리와 또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LMM과 같은 거를 융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추천 시스템과 영상 처리를 융합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점은 저희는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풍부한 협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산업군 그리고 민간 기업 그리고 국가기관과의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각 도메인 지식에 대한 빠른 습득과 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저희 회사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그 기반 LMM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또는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업계 AI가 어떤 식으로 도입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제조 분야의 AI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마케츠에서는 2023년부터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시장이 약 2028년까지 연간 45.6% 정도의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8년까지 제조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전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좀 다양한 분야의 생산 공정에 좀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AI의 활용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조업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분야를 크게 제공 형태, 그리고 기술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제공 형태는 크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 그리고 서비스 부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케츠는 하드웨어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웨어가 구동되기 위한, 즉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 거를 보면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기술 분야로도 나눴는데요. 기술 분야는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인지 컴퓨팅,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은 일반적인 예측 모델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컴퓨터 비전 분야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이제 사람의 눈을 통해서 기존에 해결했던 이상 탐지라든지 객체 탐지 등이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분야가 요새 많이 핫한 LMM, 라그 쪽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 중에서 컴퓨터 비전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이미 다양한 제조업계에서, 제조 기업들에서 이상탐지와 같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 AI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생산 공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가장 편한 부분이 아마 카메라를 통한 데이터 수집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컴퓨터 비전 분야를 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최근 한 2에서 3년 동안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황을 살펴본다면 자연어 처리 분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츠 보고서에서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이제 예측 유지 보수 및 기계 검사, 그리고 재고 최적화, 그리고 생산 계획 수립, 현장 서비스, 품질 관리, 사이버 보안, 산업용 로봇 등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품질 관리나 생산 계획, 재고 최적화를 위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자연어 처리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하고 아마 이제 예측 유지 보수 및 기계 검사 분야는 컴퓨터 비전과 좀 강력하게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츠 보고서에서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부분은 자동차 부분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부분은 금속 및 중장비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건 참고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이제 마케츠의 보고서를 통해서 글로벌 AI 도입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제조업계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AI 컨설팅 회사인 AI 마켓에서 올해 초에 제조업의 AI 도입 및 활용 사례, 그리고 도입 시 장점, 그리고 도입했을 때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AI 마켓에서 분석한 제조업계의 AI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력 부족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정도는 다르지만 일본에서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빠르게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일본은 1970년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고령화 사회는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에 해당할 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를 일본은 1970년에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은 한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고령화율은 29.1%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고령화율은 18.4%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암울한데요.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 한국 역시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마켓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제조업계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저희는 인력 부족하고 연관지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력 부족하고 연관지어서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의 개선이 굉장히 일본 제조업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계승도 이제 AI 도입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이겠죠. 경력의 쌓임에 따라서 쌓이는 기술일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현상에 따라서 젊은 노동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숙련된 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 계승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제조업계에 AI를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AI 마켓에서는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AI 도입에 따른 작업 효율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이상 탐지, 그리고 생성형 AI를 연계한 리포트 생성, 그리고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저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지어서 당연히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스트레스 및 피로 감소 효과도 이제 부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 계승 분야를 AI 도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숙련 기술자의 기술을 자연어 처리로 해석하고 여러 숙련자의 기술을 하나로 병합함으로써 신입 기술자가 새로운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이어받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자가 좀 어깨 넘어 숙련자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숙련자의 이전 행동을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패턴화해서 데이터를 쌓아두거나 또는 숙련자의 이전 기술 활용 방식을 텍스트 형태로 축적하여 저희는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AI를 도입해서 이제 안정성을 향상하고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출입 금지 지역에 작업자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무인 반송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서 충돌 사고나 낙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생성형 AI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고 처리 프로세스, 그리고 예를 들면 정기 점검 결과 또는 기존에 이제 수립해 놓은 사고 처리 프로토콜을 통합해서 사용자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최적의 대처 방식을 텍스트 형식으로 작업자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일본 제조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좀 부족한 점입니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AI 쪽에서는 이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양질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이제 AI로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자 했고, 이제 해당되는 AI 모델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AI 모델을 돌려보니까 이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좀 충분히 높지 않았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품의 수요 예측을 위해서 상품의 판매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게 실제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팩터였지만 이거를 부서 간 협력 문제로 학습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부족한 경우에 AI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도입해서 업무를 좀 효율화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아예 달라집니다. AI에 어떤 업무를 시킬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체할지 등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도중에 목적이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 AI 도입 효과를 좀 충분히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제조 공정에 이제 전체에 AI를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AI를 제조 공정 일부에만 도입하는 방식으로 축소하는 등 이런 식으로 좀 목적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에 AI 도입이 어렵거나 AI를 도입하더라도 좀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지어서 좀 명확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과도하게 넓은 적용 범위를 산정하는 것도 좀 위험한데요. 왜냐면 실제로 필요한 범위, 그리고 예산과 같은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AI 적용 범위를 계산하는 것이 AI 도입 시 좀 실패하지 않기 위한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도입하려면 실제 현장의 이해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점이며 그 어려움을 AI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이해가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 시에도 이제 도메인 지식이 좀 충분한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현장만의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니 실제 작업 일정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니까 이런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일정 수립 좀 데이터 품질, 좋은 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AI를 도입하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I가 이제 검품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사람의 손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AI를 도입했을 때 제조 공정의 효율화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I를 바로 도입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제조업계 AI 도입 현황인데요. 2024년에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에서 제조업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 70명을 포함한 전 세계 830명의 제조업의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제조업계 도입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 산업의 의사결정권자분들은 이제 제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신규 제품 서비스 출시, 그리고 상업활동 효율화, 신규 시장 진출 및 고객 확보 등을 꼽았고요. 제조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어려움으로는 상품 및 공급망이 좀 제약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금리 또는 뭐 자본 비용 또는 규제 환경 등을 좀 차례대로 지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전 세계 평균 대비 좀 낮은 수치긴 한데요. 약 73% 정도의 제조업체가 이미 AI를 도입했거나 시험 단계에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기업 내에 AI를 도입했을 때 실제로 겪은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래프의 색상이 해당 분야에서 겪은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가장 진한 색이 좀 심각한 어려움, 중앙 부분이 좀 보통 수준의 어려움, 하늘색이 사소한 어려움 또는 어려움 없음을 나타냅니다. 설문 결과를 자세히 보면 데이터 투명성의 부족과 팀 간 사일로 현상이 좀 정확한 예측을, 인공지능의 정확한 예측을 방해했다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의 데이터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데이터가 매년 증가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이제 데이터의 품질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의 응답자분들 48% 정도는 자사 데이터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첫 번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5명 중에 4명 정도는 여러 시스템의 산재한 데이터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조직 전체의 산재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판매팀, 운영팀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을 때 팀과 사일로 현상이 발생해서 이런 데이터의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좀 얻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는 이 데이터 부분에서 공급업체 데이터, 그리고 고객 데이터, 제품 데이터, 그리고 원격 측정 데이터, 그리고 자산 데이터 순으로 데이터 통합을 진행을 했고요. 절반 이상의 데이터에서 접근성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의 제조업계 리더들은 지나는 시장 환경에서 운영 개선을 좀 최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한국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이동 계획은 AI 도입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이제 엔드포인트의 대고객 서비스 또는 AI 어플리케이션 도입을 고려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 어떤 AI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지를 같이 설계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인 이제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및 생산 현장 시스템 개선에도 AI 도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내 서비스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행정 업무 효율화 그리고 고객 응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국가의 제조 분야 AI 도입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제조 분야 AI 중 자연어 처리, 즉 초거대 AI 또는 LMM 모델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핫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외 다양한 기업에서는 자연어 처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라그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사내에 도입해서 사용 중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보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BB라고 하는 스위스의 제조 회사입니다.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요. ABB는 로봇, 에너지, 그리고 산업 자동화 같은 기술 분야를 좀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 중에 축적되고 있는 다양한 언어의 기술 문서라든지 제품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를 배포했을 때 결과 보고서 등등 뭐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국적 언어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BB에서는 실제로 라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내 직원들의 다양한 언어의 질의에 좀 다국어 문서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답변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좀 언어 장벽 없이 필요한 정보를 누구나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은 이제 좀 익숙하실 지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멘스는 이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 뭐, 자동화, 제어, 철도 등 이제 10개의 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이 많은 만큼 각각 사업 부문에 대한 제품 매뉴얼, 뭐, 기술 사양 문서, 설계 도면, 또는 뭐, 유지 보수 기록 등 이러한 방대한 기술 문서를 중앙 DB에서 저장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업 부문이 좀 많다 보니까 지멘에서는 마인드스피어라고 하는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품, 설비, 시스템 등에 연결한 IoT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사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IoT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철도, 뭐 자동화 공장 등에서의 데이터를 IoT 기술을 활용해서 마인드스피어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그 이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분석이나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라그 기술을 적용해서 엔지니어들이 좀 궁금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문서를 빠르게 검색해서 방대한 문서들의 요약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사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에어버스인데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버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기, 군용 항공기, 그리고 헬리콥터 등을 제조하는 유럽 최대의 항공 우주 기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항공지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 매뉴얼이라든지 뭐 서비스 관련된 공지사항, 그리고 정비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이를 항공기 모델별로 문서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에어버스에서도 라그 기술을 도입해서 정비사들의 질문에 대해 해당 문서 기반 답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신 유지보수 지침을 파악하고 이전 정비 기록 등을 참고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라그 기술은 아닌데요. 2020년도경에 에어버스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보시면은 저 PDF 쪽이 뭐 기술 매뉴얼이라든지 서비스 공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문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엔지니어나 이제 항공사 분들께서 궁금한 것을 질의했을 때 이러한 참고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는 라그 기술을 적용했다. 2020년부터 라그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라그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동종업계인 보잉사에서도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내부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어 처리가 제조업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자연어 처리 기술 중에 어떤 기술이 제조업계에 도입될 만한지를 이제 기술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MM 기반 챗봇 기술이에요. 그래서 LMM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초거대 AI라고도 하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주어진 프롬프트, 즉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인간과 유사한 답변을 내주는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챗GPT나 뭐 네이버 헬퍼 클로버 X나 뭐 퍼플렉시티처럼 챗봇으로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LMM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거는 범용 챗봇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 같이 번역이나 어조 변환, 질의응답, 뭐 보고서 생성, 요약 등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GPT라고 하는 UI를 통해서 언어 모델을 호출하여 답변을 얻는 서비스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API를 통해서 LMM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API를 통한 LMM 활용은 서비스에서 이 LMM 모델을 호출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GPT 같은 챗봇 서비스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뭐 에스컵이나 뭐 마이리얼트립 3.3 같은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서비스에서 언어 모델을 호출해서 이제 LMM 관련된 기능을 수행을 하는 방식으로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 말고 LMM 자체가 에이전트로 구동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UI를 통해서 불러진 언어 모델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그 언어 모델 서비스가 뭐 익스페디아나 이러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해서 그 서비스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도 LMM 기술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LMM 시장은 지금 상용 서비스 또는 SLMM 모델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SLMM 모델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상용 LMM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나 클로버X처럼 기존에 이제 좀 큰 회사들이 구축해내온 초고대 AI 서비스를 가져다 쓰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SLMM 모델은 그 가져다 쓰는 거의 안쪽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실제 언어 모델 자체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SLMM 모델은 학습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말씀드릴 라그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상용 서비스와 SLMM 모델 시장으로 좀 이분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상용 LMM 모델은 거대 IT 기업에서 API 형태로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고 S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해서 좀 사용료는 지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럼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모델 유형별 장단점을 이런 식으로 네이버의 클로버 스튜디오가 정리를 했는데요. 상용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SLMM보다 평균적으로 좀 높은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S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체 구축을 통해서 보안 요건에 대한 대응이 용이합니다. 사용용 LMM 모델의 API를 이제 통과하려면은 사내 보안망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연결시켜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내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을 저희가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SLM 모델을 기관 내부로 구축을 함으로써 좀 보안 면에서 좀 강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LMM 서비스에 환각 현상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공개된 LMM 모델은 답변의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좀 자연스러운 기계적인 답변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답변해주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래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상용 LMM 서비스들에서는 좀 고도화된 기법들을 적용하고 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데이터들을 좀 추가로 학습시키면서 이러한 부분 좀 상당 부분 해결했지만 아직까지 좀 미세한 환각 현상이라든지 틀린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GPT의 무료 모델을 사용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신사임당의 남편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율곡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실제 정보와 다른 그냥 마치 질문과 답변을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틀린 답변을 제공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용 LLM 모델을 사용했을 때 좀 위험성,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계로는 특정 데이터 기반 답변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좀 한계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도메인 지식에 기반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 뭐 챗봇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사내 매뉴얼, 그리고 연구 자료 또는 각종 보고서들에 기반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LMM만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질문에 타당한 기준, 내부에서 수립한 기준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닌 좀 범용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HS 코드 해설서, 이건 이제 무역 쪽에서 사용되는 뭐 HS 해설서 기반의 답변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뭐 보험이나 뭐 이런 뭐 법령 같은 약관이나 계약서 등 좀 내부 보안 문서 기반 답변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내 매뉴얼 아니면 뭐 제조 공정과 같이 좀 보안적으로 좀 사내에서 이제 보안을 좀 지켜줘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답변을 해줄 때 일반적인 LMS 서비스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MM을 사용했을 때 최신 정보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M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학습이 진행이 되거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델 학습 시점까지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최신 정보에 대한 답변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용 이제 많이 쓰시는 GPT 모델 기반으로 봤을 때 GPT-4 모델은 21년 9월, GPT-4 터보 모델은 23년 4월, GPT-4 제로 모델은 23년 10월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LMM 모델 뒤쪽에 검색 엔진을 두어서 최신 정보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신 데이터들을 좀 업데이트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질문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변하는 LMM 시스템의 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보면은 뭐 정기적으로 좀 이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리포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들에 대한 기반한 답변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 매뉴얼 아니면 뭐 최신 뭐 수리나 그 공정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일지 같은 좀 최신성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LMM 모델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MM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도화 전략이 있는데요. 보통 화면에 보이시는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리트리버 어그멘티드 제너레이션, 즉 RAG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파인 튜닝 방식,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 이렇게 4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각 전략별로 필요한 공수, 인프라 자원, 그리고 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좀 접근하기 편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방식에 다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좀 저렴하지만 좀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RAG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고도화 전략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결과물을 좀 제어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LMM에 명령을 해주는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열거하기, 정렬하기, 설명하기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클로버 스튜디오가 이런 식으로 10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예시를 직접 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적용에 따라서 출력물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은 그냥 단순히 양양 여행 계획을 짜줘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열거하듯이 답변을 해주는데요. 이제 LMM 모델의 양양 계획을 일자별, 시간별, 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질의 프롬프트에 어떤 조작을 가함으로써 엔지니어링을 줌으로써 답변이 보시면은 표 형태로 내가 원하는 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의 모든 상용 LMS 서비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도화 전략은 파인 튜닝인데요. 파인 튜닝은 사용자의 좀 활용 목적에 따라서 LMM 모델을 학습시켜서 특정 지식에 적합한 답변을 좀 하고 싶을 때 파인 튜닝 기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상담사, 기본적으로 기존에 상담하던 대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습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상담했던 질문과 답변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LMM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파인 튜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요. 파인 튜닝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LMM을 보통 초거대 AI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초거대입니다. 즉 학습을 시킬 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효율화 시켜서 파인 튜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파인 튜닝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파인 튜닝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 튜닝에는 어느 정도 축적된 데이터와 그리고 비용이 좀 든다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전략은 라그라고 하는 고도화 전략인데요. 라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활용 목적에 따라 LMM 모델이 데이터를 검색하여 답변하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보시면 쿼리가 사용자가 질문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끝에 있는 LMM을 사용해 응답 생성 부분이 기존의 LMM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MM 앞단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LMM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 앞에 있는 이 문서 검색 부분이 라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그 시스템은 데이터를 참고하여 답변을 생성하기 위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LMM 모델이 답변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까 LMM의 한계에 부딪혔던 사내 매뉴얼 기반의 질의응답이라든지 표준 보험 약관에 따른 질의응답이라든지 법령 기준에 따른 질의응답 등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라그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예시를 보시면은 내일 날씨를 알려줘 라고 사용자가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내일 날씨를 알려줘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LMM 모델에 같이 던집니다. 즉, 내 질문만 LMM 모델에 질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질문과 참고 정보가 이 LMM 모델에 함께 들어가서 LMM 모델이 답변하기에 이런 참고 문서 기준으로 답변을 생성하면 되겠구나라고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서 간의 참조 관계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도 많이 합니다. 문서 내에 명확한 참조 관계가 있을 때 해당 참조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이제 LMM이 답변하고자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법령 같은 경우는 되게 꼬리를 물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법령 기준에 따른 질의응답, 또는 이제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도 프로세스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 프로세스나 이후 프로세스와 관련된 문서를 추출해서 좀 참고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전 프로세스와 이후 프로세스를 고려한 답변을 좀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라그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LMM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사내 데이터 분석에 좀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었던 제조 공정, 다양한 제조 공정들을 LMM 시스템에 함께 질문함으로써 그 다양한 제조 공정에 통합해서 좀 최적화된 제조 공정을 뽑아준다거나 아니면 전략 수립, 관리, 회계 이쪽에 대한 사내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라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는 데이터 마트나 분석력 DB를 별도로 구축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보통 시스템 구축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라그 기술 그리고 라그의 기반이 되는 LMM 서비스가 어떤 기술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제조 분야에 라그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타 분야 라그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제조업계에 어떤 방식으로 라그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회계 관련 지류회신 전문가 AI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회계 관련 지류회신 전문가 AI 서비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쭉 봤죠. 기술을 쭉 봤으니까 문헌 및 지식 탐색, 회계사가 직접 지식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회계 관련 질의, Q&A와 회계 관련 법령들을 모두 쌓아놓음으로써 질의자가 질문을 했을 때 회계사를 물론 통할 수도 있겠지만 통하지 않고 기존 QA 데이터와 그리고 법령 기반으로 AI가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개선을 함으로써 좀 높은 정확도가 있는 답변과 그리고 답변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그를 좀 회계 법령 쪽에 적용을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AICC 전화 상담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장표를 보시면은 문의 들어오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기존 법령을 조회합니다. 이 세법 기준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의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조회해서 어떤 세법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화 상담 이런 식으로 추후에 대응을 하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AICC 전화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그에서 데이터베이스 쪽을 이제 리트리버, 검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트리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프로세스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트라 라그 기반 무역투자 GPT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리포트 기반 질의응답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후 장표에는 이 질의응답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어떤 참고 정보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이런 식으로 참조 정보를 끌어다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저희 그 무역투자 GPT라고 하는 그 질의응답 서비스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필리핀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해줘 라는 질문을 입력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답변이 쭉 생성되기 시작하고요. 답변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리핀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답변을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참고 정보 부분인데요. 아래에 있는 추천 질문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대화로그 저장이라든지 보고서 작성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라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참고 정보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있었던 이 필리핀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국가 지역 정보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참고 정보를 직접 타고 들어가 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코트라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시장 뉴스라고 하는 포털에 올라와 있는 필리핀의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웹에도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고 구축을 할 때는 이런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가 국가 정보라는 리포트에 기재되어 있던 서비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코트라의 무역관분들께서 해외 파견 나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작성하신 보고서라는 이 코트라 국가정보 필리핀이라고 하는 리포트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답변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수출상의 10개 품목, 그리고 통계 자료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 국가정보라고 하는 PDF 문서 내에서 뽑아가지고 이제 답변을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구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코트라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리포트 기반 참고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해주는 라그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타 분야 라그 적용 방안을 보셨으니까 제조 분야에 이 라그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내 지식 관리 또는 공유를 위해서 라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이 문서 검색 파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사내 매뉴얼 또는 이전 작업자의 공정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숙련된 기술자의 작업 내역 또는 정비 기록 또는 제조 프로세스 각각에 대한 설명 또는 보안 프로토콜 굉장히 다양한 문서들이 있으실 텐데 이러한 문서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를 하면서 좀 신규 직업자들에 대한 교육
락을 통한 기술 이전 또는 이제 사내 직원분들의 정보 검색 또는 뭐 이를 뭐 보안 쪽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앞서 봤던 것처럼 좀 사내 안전망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내 지식 및 관리 공유를 위한 락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멀티모달 기반의 제조 공정 효율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는데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또는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멀티모달 기반으로 제조 공정 효율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장표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뭐 기존에 있었던 제조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뭐 장비에 대한 상세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파이프라인, 저 핑크색 부분이 기존에 있는 LMM 라그 쪽이 될 것 같고요.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시그널 기반 있잖아요. 센서 데이터. 센서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많이 아실 것 같은 이제 이상 탐지 모델과 연관지어서 라그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와 이 신호 데이터에서 뽑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을 결합해서 제조 공정 효율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가 이제 컴퓨터 비전 쪽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 비전 쪽이 좀 앞단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컴퓨터 비전 쪽이 앞단에 위치를 하면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물품에 이상이 탐지가 됐을 때, 결함이 탐지가 됐을 때 그거를 앞에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 쪽에서 탐지를 한 다음에 이를 LLM 모델 쪽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뭐 예를 들면 필리핀의 뭐 무역 관련 질문했을 때 그 필리핀 무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유사하게 예를 들어 뭐 A라고 하는 반도체 종류에 B 종류의 결함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공정 기록 A 반도체에 B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공정 기록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A 반도체 자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뭐 B 결함 자체에 대한 데이터들도 당연히 DB에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라그를 구축을 해 놓으면 컴퓨터 비전과 이제 제조 공정 쪽에 라그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제조 공정의 효율화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뭐 이런 매뉴얼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안 쪽과 연관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조 분야에 라그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웨비나 진행되면서 궁금하셨던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AI를 또 도입하고 싶으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AI 컨설팅 그리고 AI 솔루션 도입을 위한 이런 컨설팅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질문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웨비나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